해가 펼쳐지고 서은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칠땡. 서은정이 소리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언니, 대박이네. 오늘 운 좋은데? 김순이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서은정은 웃으며 돈을 끌어당겼어요. 아, 이 느낌 이거야. 이게 바로 이거라고. 언니 얼굴 완전 살아났어. 요즘 힘들었잖아? 힘들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안 힘들어. 너무 좋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서은정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다음 판을 준비했어요. 그럼 다음 판 갈까? 언니 오늘 대박 나겠는데? 당연하지. 오늘 끝까지 간다. 패를 섞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은정의 눈엔 생기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율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 2층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꽃집이 있습니다. 은정꽃집이라는 간판은 색이 바래 글씨가 희미해진 지 오래죠. 이곳의 주인 서은정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지 몇 년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서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48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죠. 늘 단정하게 묶는 머리를 손질하며 거칠어진 손끝을 내려다봅니다. 꽃을 다루는 손치고는 너무 거칠어요. 물을 자주 만지고 줄기를 자르고 흙을 만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남편 강민수는 이미 나가고 없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인 그는 언제나 서은정보다 먼저 집을 나서죠. 식탁 위엔 빈 커피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서은정은 그 잔을 들고 설거지대로 향합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죠. 꽃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은 적막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서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겠지. 시장에 도착해 꽃을 고르는 일도, 가게로 돌아와 꽃을 정리하는 일도, 손님을 기다리는 일도 모두 똑같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꽃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예전엔 이 향기가 좋았는데 이젠 무덤덤해요. 서은정은 장미줄기를 다듬으며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올 시간이지만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정오가 되어도 손님은 없습니다. 서은정은 카운터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뉴스를 보다가 SNS를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않고 화면만 응시하죠.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가게에서, 이 삶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느낌이죠. 오후 3시쯤 옆 상가에서 운영하는 문구점 주인 김순이가 들어옵니다. 언니, 오늘도 한산하네. 서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순이는 곧 본론을 꺼내죠. 우리 오늘 저녁에 모이기로 했거든. 언니도 올래? 그냥 화투나 치면서 수다 떨려고. 서은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화투라는 말이 낯설진 않지만 그런 자리에 나가본 적은 없어요. 저는 잘 못 치는데.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돈도 10,000원, 20,000원 정도만 걸고. 심심풀이지 뭐. 김순희의 말에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은 서은정은 김순희의 문구점 뒤편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열자 이미 3명의 여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모두 이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서은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화투장이 펼쳐지고 패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서은정은 어설프게 패를 잡지만 규칙을 설명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금방 요령을 익히죠. 첫 판은 졌습니다. 10,000원을 잃었어요.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판도 졌어요. 또 10,000원이 사라지죠. 그제야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판, 서은정의 손에 좋은 패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패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200,000원이 서은정 앞으로 밀려오죠. 그 순간입니다. 서은정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손끝이 떨리고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초보 치고 잘하는데? 김순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서은정은 어색하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 작은 승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도 화투패가 펼쳐졌죠. 홍사리, 청단, 광. 알록달록한 패들이 손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꿈에서 깬 서은정은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 꽃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서은정의 입가엔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따낸 200,000원은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 돈이 주는 의미는 달랐어요.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증거 같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꽃들을 정리하는 서은정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장미 줄기를 다듬으면서도 국화를 물에 담그면서도 자꾸만 어젯밤 생각이 나요. 그 떨림, 그 두근거림, 살아있다는 느낌.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죠. 오후가 되자 김순희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언니, 어제 재밌었지? 다들 언니가 초보 치고 잘한다고 그러던데.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서은정은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론 기분이 좋습니다. 김순희가 웃으며 말을 이어가죠.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도 모이기로 했어. 언니도 올 거지? 서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주는 생기가 그리웠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습니다. 집에 들러 간단히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게 됐을까요? 문구점 뒤편방에 들어서자 이미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서은정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지난주보다 덜 긴장됩니다. 화투장이 펼쳐지고 패가 돌아가죠. 첫 판은 이겼습니다. 20,000원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판도 이겼습니다. 또 20,000원. 서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 이 떨림이 너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세 번째 판에서 졌습니다. 30,000원이 나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곧 다음 판이 시작되고
서은정은 다시 집중했어요. 네 번째 판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5만 원이 들어왔죠. 언니, 오늘 대박이네. 김순이가 부러운 듯 말합니다. 서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다음 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따고 싶었습니다. 더 이기고 싶었죠. 그날 저녁 서은정은 6만 원을 따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머니 속 돈을 만지작거리며 걷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행복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강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서은정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죠. 다녀왔어요. 응, 늦었네. 강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서은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갑 속에 돈을 넣으며 오늘의 승리를 곱씹어 보죠. 이 돈은 남편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신이 번 돈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서은정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게에 앉아 있을 때도, 꽃을 손질할 때도 자꾸만 다음 화투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언제 다시 모일까? 이번엔 얼마나 딸까? 어떤 패가 나올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은정은 이제 매주 2번씩 화투판에 나갔어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서은정은 화투판에서 10만 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잃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무감각하게 사는 것보단 나았죠. 그날 밤 서은정은 이불 속에서 생각합니다. 다음 판에서 따면 돼. 오늘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은정의 손에 든 화투패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패를 섞는 손놀림도 상대의 표정을 읽는 눈빛도 제법 능숙해졌죠. 하지만 변한 건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서은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화투판이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이 되었어요. 김순인의 문구점 뒤편 방은 서은정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이기는 날도 있었고 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은정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운이 없었어. 내일은 분명 딸 거야.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으며 다시 화투판으로 향했죠. 하지만 운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은정은 가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들어있어야 할 돈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화투판에서 쓴 돈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서은정은 금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면 돼. 크게 한 번만 따면 다 메울 수 있어. 그날 저녁 서은정은 평소보다 많은 돈을 챙겨 화투판으로 향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에 건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서은정은 그 떨림을 기대감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첫 판에서 졌습니다. 5만 원이 나갔어요. 서은정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판에서 따면 돼. 두 번째 판도 졌습니다. 남은 5만 원마저 사라졌어요. 서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손해였죠.
언니, 오늘은 이만 그만하는 게 어때? 김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서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하고 갈게. 서은정은 가방 속 지갑을 뒤졌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들어 있었어요. 20만 원. 잠시 망설였지만 서은정은 그 돈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 판이 마지막이야. 세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은정의 손에 든 펜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패를 바꾸고 계속 기회를 노렸죠. 결국 그 판도 졌습니다. 20만 원이 또 사라졌어요. 서은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오늘 하루에만 30만 원을 잃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정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강민수가 거실에 있었어요. 평소엔 이 시간이면 이미 잠들어 있는데 오늘은 깨어 있었죠. 늦었네.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서은정은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보니 헬쑥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날 밤 서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잃은 돈을 계산했어요. 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워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다음 판에서 따면 돼. 크게 한 번만 따면. 서은정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은정은 은행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창구 직원이 해지 이유를 물었을 때 서은정은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 돈으로 서은정은 다시 화투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꼭 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흘 만에 2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요. 서은정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투판에 앉아 있을 때만은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 느낌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은정의 얼굴에서 생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헬쑥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게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건 예전부터였지만 이젠 꽃을 제대로 관리할 여유도 없었죠. 서은정의 머릿속엔 오직 화투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음 판에선 어떤 패가 나올까? 적금을 해지한 뒤로도 돈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서은정은 보험을 해약했어요. 10년 넘게 납부한 보험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쓸 일도 없는 돈이야. 딴 다음에 다시 넣으면 돼. 스스로를 설득하며 해약금 400만 원을 손에 쥐었죠. 그 돈이면 잃은 돈을 다 메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4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은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몰랐죠. 화투판에서 돌아온 날 밤 서은정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잃은 돈이 모두 헛된 게 되니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서은정은 남편 강민수의 통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의 월급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잔액은 800만 원. 서은정의 손이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건 안 돼. 남편 돈을 건드리면 안 돼. 한 번만이야. 딴 다음에 바로 넣으면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결국 서은정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강민수의 생일이었어요.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죠.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서은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서은정은 200만 원을 들고 화투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반드시 따야 했죠. 하지만 운은 여전히 서은정 편이 아니었습니다. 첫 판에서 50만 원을 잃었고 두 번째 판에서 또 50만 원을 잃었어요. 언니, 오늘은 좀. 김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서은정은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 계속 졌습니다. 200만 원이 모두 사라지는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서은정은 멍하니 텅 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죠. 남편의 돈, 남편이 현장에서 땀 흘려번 돈을 이렇게 날려버린 겁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먼저 갈게. 서은정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강민수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강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은정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았죠. 하지만 며칠 뒤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화투판의 유혹은 점점 강해졌어요. 서은정은 다시 강민수의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번엔 죄책감도 덜했어요. 익숙해진 거죠. 그 돈도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서은정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은정은 화투판에서 크게 졌습니다. 500만 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정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서은정은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한 거죠. 다음 판에서 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서은정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서은정은 이제 거짓말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죠. 강민수의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건드릴 돈이 없었어요. 서은정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죠. 대출이었습니다. 은행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으며 서은정은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어요. 대출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게 운영 자금이요. 꽃 도매 물량을 늘리려고요.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죠. 2천만 원. 서은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어요. 통장에 2천만 원이 찍혔을 때 서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했어요. 지금까지 잃은 돈을 다 메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엔 신중하게 해야 돼. 조금씩만 걸고 이기면 바로 그만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서은정은 화투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첫 판에서 100만 원을 걸었고 졌습니다. 서은정은 당황했지만 곧 다음 판을 준비했죠. 괜찮아. 다음 판에서 따면 돼. 두 번째 판에선 2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신중하게 하겠다던 다짐은 벌써 사라졌어요. 또 졌습니다. 3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죠. 서은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 계속 돈을 걸었습니다. 가끔 이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는 판이 훨씬 많았어요. 보름 만에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서은정은 패닉에 빠졌어요. 대출금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었죠. 이자도 붙어야 했고요. 안 돼. 이럴 수가. 서은정은 화장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은 5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서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 광고를 발견했어요. 급전 필요하세요? 당일 대출 가능. 대부업체 광고였습니다. 서은정은 망설였습니다. 대부업체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자도 높고 한번 손 떼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은정은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남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000만 원이요. 이자는 월 3%예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한 달에 300만 원의 이자가 붙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면 갚을 수 있어. 크게 한 번만 따면. 서류에 서명하며 서은정은 또다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죠. 서은정은 그 돈을 들고 바로 화투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000만 원은 사흘 만에 바닥났어요. 서은정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은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되셨는데요? 아,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면 연체료 붙어요. 전화를 끊은 서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 어디서 구해야 할까? 강민수의 통장은 이미 텅 비었고 가게 수입도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큰 거짓말. 서은정은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왜?
저기, 사고가 났어. 뭐, 다쳤어? 강민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아니, 내가 다친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어. 내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서 합의금이 필요해. 얼마? 500만 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보내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은 서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금 뒤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죠. 서은정은 그 돈으로 대부업체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을 또 화투판에 걸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파멸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어요. 서은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강민수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서은정의 손이 멈췄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응? 돌아보니 강민수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서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뭐야? 강민수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서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ANDROIDX였습니다. 도박장 입금 내역이 여기 다 찍혀 있어. 2천만 원 대출에 대부업체까지. 이게 뭐냐고.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강민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서은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내 통장도 확인했어. 800만 원이 다 어디 갔는지 알아? 내가 현장에서 땀 흘려번 돈이야. 그 돈으로 화투를 쳤다고? 서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합의금도 거짓말이었지? 그 돈도 도박에 쓴 거야?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은정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 나답게 한 번만. 나답게? 도박이 너답게 사는 거야? 화투 칠 때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매일 똑같은 하루, 아무도 날 보지 않는 가게에서 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그런데 화투판에선 달랐어. 내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 서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 나도 매일 똑같이 일해. 현장에서 뙤약볕에 그을리면서. 그렇다고 내가 도박을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강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그날 밤 강민수는 짐을 쌌습니다. 서은정은 방문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 일단 나가야겠어. 당신 얼굴 보기 힘들어. 강민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은정이 뒤따라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한 거짓말이 얼마나 되는데. 교통사고, 가게 운영 자금 다 거짓말이었잖아.
강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은정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 손 놔. 강민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서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강민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서은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연체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담보물 압류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서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할 말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가게 문 앞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압류라고 크게 쓰여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은정은 가게 안에 앉아 그 딱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였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름의 애정을 갖고 꾸려온 곳이었죠. 이제 모두 끝이었습니다. 김순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많이 힘들지? 서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언니. 내가 화투를 권유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서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나갔어요. 한 달 뒤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서은정은 짐을 싸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결혼하고 15년을 산 집이었어요. 거실벽에 작은 흠집, 부엌 타일에 금간곳, 침실 창문에 얼룩.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사라지는 거죠. 서은정은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죠.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서은정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밤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서은정은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남편도 모두 잃었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 조금 안 됐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죠. 어느 날 새벽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취한 중년 남자였어요. 담배를 사러 왔죠. 화투하세요?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서은정의 손이 굳었어요. 네. 저도 화투로 다 날렸어요. 집도 가족도. 근데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구나. 며칠 뒤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원금 일부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약속 지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은정은 손이 떨렸어요. 형사 고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은정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돈, 용도가 뭐였습니까? 도박이요.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받으셨죠? 네. 남편분 통장에서도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찰서를 나온 서은정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검찰에서 기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도박 개설 및 사기 혐의였어요. 서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죠. 첫 면담에서 국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은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어요. 그게 도박을 할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아니라 방법이었어요.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은정은 성동구치소로 이송되었어요. 구치소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죠. 첫날 밤 서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화투를 쳤던 날 20만 원을 땄을 때의 그 떨림. 그게 시작이었지. 그때 멈췄어야 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떨림이, 그 생기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결국 그 작은 쾌감이 모든 걸 무너뜨린 거죠. 재판 당일 서은정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엔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숙였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어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서은정. 네.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거짓으로 돈을 빌렸고 남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서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서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서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화투 칠 때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저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투판에선 달랐어요. 제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끝나면 죽고 싶었습니다. 이긴 날에도 진 날에도 항상 허무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서은정을 한참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어요. 증인 입장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민수는 그녀를 보지 않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강민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굵은 손,
그 모든 게 서은정에겐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아니, 남편이었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은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이 증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2달 전쯤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전 아내를 믿었습니다. 경제권도 모두 맡겼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전 매일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뙤약볕에 그을리면서 먼지 마시면서 그렇게 번 돈을 아내가 화투판에 다 날렸다는 걸 알았을 때 허무했습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결론은 내리셨습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매일 같이 살면서도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내는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수입도 적었습니다. 전 그냥 성실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들어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돈을 훔치고 가족을 무너뜨린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민수는 마침내 서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론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처벌을 원하지만 동시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은정 곁을 지나칠 때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피고인 서은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남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에 시달렸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었고 도박을 통해 그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서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은정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단 집행유예 2년을 명하며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서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또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은정은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빛이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빛이었죠. 복도를 걷다가 강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멀리서 서 있었어요. 서은정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잘 지내. 당신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서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흐릿해졌죠. 며칠 뒤 서은정은 도박 중독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도박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서은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살아있고 싶었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이제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찾아가요.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은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창이었지만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서은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꺼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천천히 조금씩.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글씨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은정은 종이를 벽에 붙였어요. 매일 아침 그 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화투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겨울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정은 알고 있었어요.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때까지 견디면 된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스스로를 파괴해선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